지난밤 당신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진짜 우리 사이의 거리 말입니다. 오늘은 그 거리를 좁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는 여정입니다. 어제 당신은 누구였나요? 회사에서는 능숙한 직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요,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쓰는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멈출게요. 이 영상은 참고를 위한 이야기이며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설거지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설거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쌓이고 쌓인 다른 무언가 때문일까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화를 안쪽 깊은 곳에 숨겨 두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긴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점점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본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겉으로 사는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니까요. 문제는 이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을 때입니다. 가면과 진짜 얼굴이 붙어버릴 때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당신은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순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에 뭔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숨 한번 쉬어요. 시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며느리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도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조각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진짜 나로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당신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불편했습니다. 이게 질투일까요? 착한 사람은 질투하면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밀어냈습니다. 없는 척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움직였나요? 융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질투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신호 말입니다. 동료의 승진을 보며 질투를 느꼈다면요. 그것은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나도 성장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 옷을 보며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내는 불평하지 않으니까요. 엄마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당신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합니다. 아이는 놀랍니다. 엄마가 왜 이래? 당신도 놀랍니다. 내가 왜 이럴까? 융은 이런 패턴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를 때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다른 곳으로 셉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내 마음의 한 부분에게 말 걸기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할까요? 저녁 시간입니다. 혼자 조용히 앉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어느 순간이 가장 불편했나요?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불편했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친구가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새 차를 샀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불편함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뭐라고 말하고 싶니? 너는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니? 처음에는 이상할 겁니다. 혼자 대화하는 게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답이 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특별하고 싶어. 이런 목소리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부정할 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숨길 때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회식 자리였습니다. 모두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당신은 웃었습니다. 농담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 공허했습니다. 내가 진짜 즐거웠나? 아니면 그냥 연기했나?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융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느낀 공허함은 신호라고 말입니다. 진짜 당신과 겉으로 보이는 당신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신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나는 때로 화가 나고 질투하고 피곤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씩 표현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나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달라집니다.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딸로서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를 그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가벼워졌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부분입니다. 화내는 당신, 질투하는 당신, 피곤한 당신도 모두 진짜 당신입니다. 윤군 이 모든 조각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끕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중요합니다. 소음 없이 나와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지쳤어. 나는 쉬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런 목소리들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시했던 목소리들 말입니다. 융은 이걸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대화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봅니다. 거울을 봅니다. 화장하기 전에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는 오늘 뭘 원하니? 진짜 뭘 원하니? 가면 쓰기 전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습니다. 그녀가 물어봅니다. 요즘 어때? 예전 같으면 괜찮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 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약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도 솔직해집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면을 썼나요? 착한 딸의 가면, 좋은 엄마의 가면, 능숙한 직원의 가면, 밝은 친구의 가면. 이 가면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융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가면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몇 번이나 진짜 나였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이 적다면 괜찮습니다.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내일은 한 번이라도 더 진짜 나로 있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을 보러 갑니다. 평소엔 가족이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 담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게 보내는 겁니다. 융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르게 살아왔으니까요.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체면 지키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융기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피곤함도 존중하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안 가는 것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집에서 쉬면서 느낍니다. 이것도 나를 돌보는 방법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이가 물어봅니다. 엄마는 뭐가 좋아? 당신은 멈칫합니다. 뭐가 좋지?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뒷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찾아봅니다. 나는 무슨 색깔을 좋아할까? 나는 무슨 음악을 좋아할까? 나는 어떤 날씨를 좋아할까?
이런 작은 질문들이 나를 찾아가는 시작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을 엽니다. 공기를 마십니다. 이 순간 아무도 아닙니다. 엄마도 아내도 직원도 아닙니다. 그냥 나입니다. 이런 순간이 필요합니다. 가면 벗고 쉬는 시간 말입니다. 융은 이런 순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답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구의 기대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공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10분만 나로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나로 있습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느 날 남편과 싸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이렇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남편은 놀랍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대화 말입니다. 또 어느 날 직장에서 불합리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견을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렵지만 후련합니다. 융의 개성화는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평생 가는 여행입니다. 오늘 조금 더 나로 살고 내일 조금 더 나로 살고 그렇게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늦은 밤 당신은 다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눈물이 나지만 그 이유를 압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드디어 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입니다. 해방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입니다. 남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것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내도 됩니다. 질투해도 됩니다. 피곤해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나니까요. 거울을 봅니다. 이번엔 다르게 보입니다.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그 밑에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피곤하지만 진실한 얼굴이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진짜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 당신이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나로 사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숨긴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융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댓글에 변화라고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당신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거울을 볼 겁니다. 가면을 쓸 겁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면 밑에 진짜 당신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가면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사에 갑니다.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쉽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저녁에 집에 옵니다. 가족을 돌봅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나를 돌봅니다. 이렇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어떤 날은 잘 됩니다. 어떤 날은 안 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정이니까요. 여행이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나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보입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합니다. 예전보다 덜 공허합니다. 예전보다 더 살아있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나로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무슨 일 있어? 당신은 웃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나로 살려고 노력 중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하고 말합니다. 융의 그림자 작업은 평생 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변하니까요. 새로운 역할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가면을 씁니다. 그때마다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나일까? 5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엄마 역할이 줄었습니다. 갑자기 공허합니다. 나는 누구지? 다시 이 질문이 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연습했으니까요. 나를 찾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글을 씁니다. 여행을 갑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융은 중년의 위기를 기회로 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기회 말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나를 위해 삽니다. 이게 개성화의 완성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엽니다. 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조금 더 나였다고 말입니다. 내일도 조금 더 나로 살 거라고 다짐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여행입니다. 융기 남긴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할 건 새로운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 조각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뭘 원하니? 댓글에 나로 살기라고 적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 여행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됩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이 됩니다. 나도 나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허락 말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조금 더 당신답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조금 더 온전합니다. 융의 말을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답게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여행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